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 30년을 함께 해왔던 동지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자 간에 오가는 얘기들을 보면은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좀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공천했을 당시에 윤미향 당선자가 이용수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내가 그 인정한 게 아니고 비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당선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싸우겠다는 것인데 이용수 할머니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드는 거 아니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고요. 지금 2015년 위안부 문제 한일 간의 합의가 됐을 때 과연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는 합의 관련해서 면담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윤미향 당선자는 할머니 기억이 달라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쟁점은 회계 관련입니다. 재정 관련해서 정의기억연대는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다. 그 부분 좀 고치고 또 재검증 받겠다고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그 전에는 도대체 그 돈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마치 친일과 반일 그런 프레임으로 맞붙어 싸우는 그런 모양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할 사안인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붙어 있는 사람은 가자평화인권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최용상 씨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할 때 옆에 서 있었죠. 그걸 두고 정의와 기억연대 측에서는 최용상 대표가 비례대표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탈락하니까 앙심을 품고 이용수 할머니를 꼬드겨서 이렇게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용상 대표는 이건 악의적인 모함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군데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위안부 문제 해결은 정신대 대책협의회의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비례를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숨가빠서 신청하기 전에 할머니와 의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비례를 신청하고 나서 할머니께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잘했어. 굉장히 지지해서 제가 뛸 듯이 기뻤고 2015년 한일협정 때입니다.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피해자들이 때문에 오는 건데 피해자들을 알려야 됩니다. 그 대표들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연히 연락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역시 그 할머님의 어떤 주변에 계신 최모 씨라는 분에 의해서 조금 기억이 이제 왜곡된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좀 입장들이 갈려 있는데요. 김영준, 이 모습을 보는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를 탓하고 욕하고 하는 부분, 자잘한 회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는 이 2018년 이후에 말하자면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재단 이런 것들이 새로 커져가면서 실제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나눔의 집의 정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했던 그 마음들, 그렇게 돈이 모아졌던 것들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연대
인권 사업으로 가면서 예.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들의 의중하고 상관없이 명칭이 붙여진다든지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더 세게 이제 정부와 또 일본과 가열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지 못했다든지 또 전체 말하자면 단체 운영비의 자금에 있어서 목적성 기부금을 제외하고 비목적성 기부금에 예를 들어서 운용에 있어서의 할머니들과의 어떤 소통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아쉬움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여기에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야말로 9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9년, 28년을 그야말로 그 할머니들과 함께 살았던 윤미향이라는 사람들의 그 어떤 진정성대로 또 한편 단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90년대 식으로 시민단체를 운영해왔던 그 구닥다리식의 예. 방식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또 하나는 현재 여성 인권 말하자면 그 운동가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서 정말 할머니들의 작은 생각, 성노예라는 표현도 나는 나한테 달갑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래야 됩니다. 라든지 혹은 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이랬던 부분들에 대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자기 척도, 자기 정의, 자기 이념 주도로 후반부에 2015년 이후에 후반부에 운영해 왔던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모두가 말하자면 누가 뭐 꼬드겠다 안 꼬드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의 시민운동을 하는 인권운동하는 분들의 반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정갑 실장, 이용수 할머니는 왜 윤미향 당선자 국회 입성에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충분한 협의가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한 몸으로 그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제국주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순수한 시민운동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가는 데에서 비롯되는 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사자인 그 뭐 할머니들하고 좀 충분히 공론과 논의를 해서 그러면 대표로 누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은 저는 이런 문제가 촉발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앞서도 그 당선인이 얘기했듯이 갑작스럽게 이르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서운함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쌓여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토론하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의 수위가 좀 적절치 않은 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력의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또 남편은 그 예를 들면 뭉칫돈이 예, 뭐 필요했던 목돈 건 마련은 아니냐 뭐 후손한테. 이런 식의 예. 표현들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적절치 않은 것들이죠. 그런 뒤에 다시 이거는 또 정치권으로 가서 정치적 논란 소용돌이 속으로 가는데 저는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라든가 이 투명성 확보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국세청에서도 뭐 조사를 해서 새롭게 대안을 낸다고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잘못된 거는 좀 냉철하게 인정을 예. 하고 또 개선점을 제시를 하면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상당히 있고 예.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해서 이 시민사회 운동 과정에서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없었느냐. 계속 일각에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터질 게 터진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나름대로 시정하고 고쳐야 될 것은 정말 겸허하게 뭐 반성을 하면서 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 이러면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대신 그 이용수 할머니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인권운동 자체 전체적인 것을 폄훼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또 이건 상대의 또 일본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얼마나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널리 알렸고 또 하나의 또 흐름으로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를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시점을 보면 확실히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뭐가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발언 한번 더 들어보시죠. 왜 해결을 하려고 그랬으면 해결을 해놓고 뭐를 하든지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자기 사욕 차리려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할머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못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그런 거 네, 그건 제가 그죠? 앞으로 풀어드려야 그건 될 개인적으로 숙제입니다. 해결하실 문제. 예, 김한기 변호사. 그 일단 대전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제는 뭐냐면 그 지난 30년 동안 이제 정대협 지금은 이제 정의연이죠. 예. 내 어떤 어떤 노력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는 전제하에 좀 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유심히 한번 그 우리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도 듣고 뭐 그 유명 당선자죠. 해명도 들었긴 들었는데 소통이 거의 단절된 거 아닌가. 특히 그 지난 정권 하에서 그 일본 측이 이제 뭐 돈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어떤 취지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커다란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거의 우리 이용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 뭐 주변의 어떤 위원바 할머니들에 대해서 거의 소통이 거의 없었다라는 예. 느낌을 가장 받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얘기한 것 중에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정치권을 간다. 예. 이 부분에서 전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되는 게 그 30년 동안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대표자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해결 자체는 사실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국회의원 한 명이 가가지고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고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라는 건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해결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는데 난데없이 국회의원 하는데 이걸 문제를 해결했다? 결국 마지막에 들은 느낌은 결국은 이거를 매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그러면은 유명 당선자는 이것을 활용해서 국회의원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이에 대한 해명이 아직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런 시민단체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봅니다. 첫째는 이제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 순수성. 이게 첫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적 투명성.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 중심주의. 항상 피해자 중심하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점에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규명해야 된다. 너무 이게 일파만파 키우지 말고, 일단 이제 회계 처리가 투명하냐, 그리고 이제 그 사용 용도가 피해자한테 이게 적절하냐, 이 부분을 저는 첫째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일 합의 2015년에 과연 이게 사전에 인지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보상금 일본이 주는 돈 1억 수령을 거부를 종용했느냐, 이런 거는 이게 종용했다면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예. 30년 동지였던 이미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자가 왜 이렇게 갈라서게 됐을까 하는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 논란이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양쪽 선봉에 섰습니다. 한번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이게 뭐 단편적으로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했던 초선 당선인에 대한 뭐 좀 배람되게 이야기하면 보수 진영의 좀 무차별 공격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근데 여성 평화 인권 운동 대명사였던 윤미향 우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뭐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친일 세력들이 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윤미향 당선인은 정말 일관되게 평화인권 운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에 대한 뭐 사전에 길을 주기 위한 길들이기 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예,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었고요. 하태경 의원은 발언은 없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일본과 싸우는 단체는 회계 부정해도 괜찮다는 거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 특히나 행정안전부는 그런 NGO 문제도 다루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언제부터 회계 투명성 문제가 친일이 됐냐. 그걸 문제 삼는다고 친일로 몰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
시작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지금 뭐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이렇게 좀 번지는 것은 본질에 가까운 걸까요? 본질에서 벗어난 걸까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또 일본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부분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프레임을 갖고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은 친일 운동을 해왔던 내부에서의 이러한 어떤 뭐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자성하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그동안에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회계 부정 문제로 뭐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친일 너는 저기 전혀 그런 애국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윤미향에 공격하고 나서는 것은 말은 친일 세력 아니냐 이런 공격으로 나아가기 딱 좋은 프레임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도 사실은 희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소중한 기억들과 소중한 활동들을 말하자면 무효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무효화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갑 시장, 우리가 기억하듯이 일본의 역사 왜곡 이후에 지난해 또 올해 초에 걸쳐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선을 같이 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친일 반일이 좀 색깔이 이상하게 변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 친일 문제, 반일 문제, 이거 상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선거 예. 때마다 특히. 근데 이 문제만큼은 어쨌든 간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어떤 역사적인 엄연한 그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진심 어린 지금 사과를 하질 않고 또 이 문제를 계속 30년 동안 그 노력을 해서 국제사회에 알린 그 기여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예를 들면 지금 일각에서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회계 문제는 이게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마치 정치공간으로 끌어와서 그동안에 했던 자체 모든 것을 폄훼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어느 정치권에서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건 굉장히 전 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연하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전 세계에 알리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동안의 억울함, 뭐 인권 이걸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온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또 어떤 갈등 구조로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애당초 회계 문제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듯이 회계사를 동원해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투명하게 다시 들여다보겠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저는 그 어떤 논란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처음에는 좀 회피하는 듯한 이런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더 어떤 정치적 공간으로 끌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도 윤미향 당선자 지지 성명을 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정치화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 성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민주당 의원들 좀 뭐 14명이니까 민주당 입장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지지 성명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지금 그 많은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네. 것이 뭐 정대협, 그죠? 지난 30년 동안의 그 업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 다음 달부터 이제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연히 그럼 언론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지금 막 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한테 문제 삼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그 당선자는 좀 약간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헷갈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계속 명확하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특히 회계 문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뭐 장례식 비용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 근데 또 정의원의 어떤 그 단체 계좌로도 받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았고 그렇지만 그때 왜 개인 계좌로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말할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대충 그냥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좀 더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면 뭐 이거는 뭐 반일이다. 뭐 극단적으로는 뭐 토착외구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세우면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그분이 친일파입니까? 그분이 이게 반인권파입니까? 아니잖아요. 통합당이 먼저 제기한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친일파인 공격은 상당히 부당하고요. 설령 이제 통합당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통합당이 또 이게 친일파입니까? 또는 토착외고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이게 진영 논리로 키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 옛날에 그 조국 사태 때도 그때도 이게 양진영 나누어서 얼마나 소모적으로 저희가 이게 분열했습니까? 이 부분은 핵의 투명성 하나만 좁혀서 제대로 이게 검토하면 되지. 이걸 너무 이게 사회를 친일 대 반일 이런 이제 그 민족주의 진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예, 한 가지 더 패널들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이 배후에 가자평화인권당 최홍상 대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그 발언 들어보시고 패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권평화당의 최용상 대표가 그 이 할머니 기자회견 옆에 계셨는데 원래 알던 분이었어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로 신청한 사람이에요. 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어떤 데모를 했냐면은 민주당은 아베 정권보다도 더 나쁜 정부다라고 데모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최용상 씨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것을 이어서 기사를 쓰는 보수 언론 매체라든가 또 춤추고 있는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미래한국당의 대변인의 발언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미리 준비된 듯한 그런 생각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 관심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시키면서 지난 30년 동안 함께 왔던 이런 운동의 성과, 세계적인 성과를 스스로 뭉개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참담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최용상 씨는 일단 시민당의 비례후보 탈락한 후에 본인들 입맛에 맞게 고른 것이다. 윤미향을 영입하기 위해서 나를 뺀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일단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법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용상 대표가 배후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이용수 할머니도 부인하고 있고 최용상 대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설령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죠. 충분히 또 그런 의도를 가질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지 지금은 아까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국민들이 과연 국회에 올 때 왜 그 할머니하고 잘 논의를 하지 않았는가를 얘기해야 되고 왜 그런 회계적인 문제에서 그 할머니들이 섭섭함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 그 문턱을 넘어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 오는 화살을 이렇게 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회피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네. 정갑 실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문제는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가 풀어야 될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어떤 감정인지 오해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 어쨌든 풀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배후 이런 것을 문제제기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최영성 대표 등등 관련해서 당연히 뭐 그 같은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어떤 득이 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뭐 정치권까지 좀 가서 이게 뭐 진영 대 진영으로 다 지금 계속 확산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윤미향 당선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투명하게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